예, 이번에는 그 파산 및 면책 신청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건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거하고도 또 다른 형태의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의뢰인은 그 일단 뭐 수급자 증명서 이렇게 갖고 계시고 가지고 오신 서류가 딱 한 개였습니다. 요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2026 본회 해 가지고 본은 요거는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서 그 동사납류했을 때 본자 인제 사건 번호가 부여되죠. 그래서 집에 살고 있는 집에 동사납류가 갑자기 들어와서 인제 빨간 딱지 이렇게 붙였을 때 예 그래서 인제 '아 파산을 해야 되겠다.' 이렇게 생각하시고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신 사건인데 이게 이 공지문 그러니까 집에 동사납류 후에 그 집에 게시된 그 알리는 말씀 공지문에 사건은 26 년에 본 사건인데 채권자가 인제 대부회사고 보통 대부회사는 어떤 특정 다른 원래의 원고가 있었고 이것을 승소한 다음에 이거를 이 채권을 인제 뭐 할인을 한다든지 대부회사에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채권자는 대부회사고 집행본은 번호를 보면은 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3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26년 5 월에 집행이 됐으니까 13년 전에 이미 본안 판결이 이루어졌죠.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2013년 사건 번호를 검색해 보니까 예 다음 파일입니다. 여기 보면은 서울남부지방법 2013 요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채무자가 이걸 모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 13년 5 월에 접수되자마자 공시송달했는데 아마 그 이전부터도 소송을 진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소장 송달해 보고 나서 뭐 집행관 송달한 다음에 공시송달하는데 왜 갑자기 됐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사건의 채무자는 옛날 2013년도에 이 소장을 공시송달로 받아서 뭐 자기한테 소가 걸려왔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해서 인제 뭐 4 월에 접수되고 6 월에 변론기일 종결이 되고 당일 날 바로 원고 저쪽 승소가 났고 이 판결문은 원고한테는 이렇게 잘 도달이 됐지만 우리 채무자한테는 공시송달돼서 이 판결문도 못 받은 상태죠. 그래서 원고는 여기에 대해서 뭐 집행문, 송달 확정 증명원 받아서 승계 집행을 받아서 인제 이번 대부회사가 그 동사납류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인제 의뢰인이 아까 그 본 사건으로 동사납류 그 집행당한 그 통지서 하나 갖고 오셨고 임대차 계약서는 인제 접수할 때쯤에 다시 가져오셨는데 예 영구 임대로 되어 있고 인제 돈을 벌 수 없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제 수급자 증명서랑 영구 임대 관련 인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. 그럼 요거를 신청을 할 때 그럼 뭐 파산만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파산 및 면책 동시에 같이 신청하죠. 그래서 신청인 채무자의 이렇게 인적 사항 적고 대리인은 이제 정창래 변호사 제가 인제 진행을 했고 취지는 이렇게 적습니다. "파산을 선고한다." 그리고 아까 파산 및 면책 같이 신청한다 그랬죠? 파산을 선고하면서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예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래 진술서도 인제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뭐 현재 뭐 이 채무자의 자산 수입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뭐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. 이런 거를 인제 설명을 하면서 이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. 근데 뭐 첨부할 때 그 다음 서류를 보면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게 주된 거이긴 한데 일단 이분이 채무자가 동사납류를 당하면서 이 파산을 '아 신청해야 되겠다.' 이렇게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동사납류가 진행돼서 자신의 집에 있는 뭐 물론 임대 아파트이긴 하지만 자신 소유의 뭐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가구도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사납류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경매가 돼서 팔아넘기면 생활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여기에 대한 중지 명령도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신청 취지에 보면은 이 사건 파산 선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심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동사납류 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. 물론 약간 시간차를 두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약간 시간차 두고서 중지명령을 신청해도 되긴 됩니다. 그래서 동사납류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은 뭐
채권자 형평을 해야 할 수 있고 뭐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신청인 채무자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박탈돼서 동사남유 이 경매를 진행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신청을 둥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거를 이제 동시 혹은 연이어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예, 중지명령 동사남유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중지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면제가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가져온 이제 증거 자료로는 일단 국가에서 받는 이제 국가 수급 그 생계비에 대해서 그 특정 통장에 대해서 그 예금이 있는데 뭐 이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왜냐면 이 예금이라는 액수가 변동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를 뭐 잘 적는 게 중요하겠죠. 뭐 예를 들어 뭐 87만 원 가량의 최저 생계 수급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거를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아 생활하고 있다. 이거를 파산 면책할 때 이것도 다른 채권자들에게서 면제가 돼야 된다. 면제 재산으로 정한다는 이 취지를 적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예금 부분이고 다음 서류를 보면은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있을 수 있겠죠. 그 아무리 영구임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증금은 이 채무자의 자신의 개인 돈으로 이제 넣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예금 압류 금지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과 더불어 이 보증금 반환 채권도 면제재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를 또 동시에 이렇게 신청을 같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예금, 뭐 다른 게 있으면 또 다른 것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. 또 하나 이 사건 뭐 특이한 거는 이 채무자가 뭐 사실 뭐 법원 찾아다니고 자기 사건에 관련해서 뭐 옛날에 뭐 10년 전, 5년 전 판결문을 찾아다니고 어떤 채권 채무가 있는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해서 그 안내문만을 갖고 와서 조서나 뭐 판결문 정보 이런 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문해서 조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어떤 뭐 채권 채무가 있는지 요런 거를 사실조회로 신청하는 이 신청서도 별도로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. 자, 아까 파산 및 면책 신청도 하면서 동사남유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중지해달라고 중지명령 신청도 같이 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결정이 나면은 이거는 사실 전자소송에서는 이게 열람이 되지 않아서 이제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고 가지고 오신 거에 의하면은 뭐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여기 동사남유 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이것과 더불어 아까 이 채무자께서 법원에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과거에 이제 모든 채권 채무를 다 파산하고 면책을 다 받아야 되는데 뭐 1번에서 10번까지 다 모른다. 그래서 법원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기 서류에 보시는 것처럼 뭐 신용정보원에 뭐 이런 어떤 채무나 뭐 어떤 다른 뭐 금융기관, 뭐 카드 회사, 은행 이런 데서 그 신용불량자로 뭐 등재 신청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원에 이렇게 금융거래 정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신청해서 온 결과에 의하면 지금 블라인드 파일을 아직 뭐 미처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역시 같은 법원에 3년 전쯤에 또 다른 채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아까 서울남부지방법원 외에. 그래서 그 채권도 면제 이렇게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청해 둔 상태인데 그 해당 내용은 법원에 그 문의를 해보니까 포괄적으로 2023년도에 모든 채권 채무에 대해서 모두 사실조회를 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한번 회신을 받기는 했었습니다. 물론 이거를 채무자한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받고 또 법원에 방문해서 하시는 게 힘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이 대부회사 2014년의 채권 외에도 다른 채권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정보 신청을 해서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. 예, 그런 신청서를 첨부해 놓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제 그 파산 및 면책에 효과가 미칠 수 있게 미리 이제 신청을 그래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
회신이 오지 않더라도, 그리고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촉탁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. 지금 요렇게까지 해놓은 상태고, 이제 조만간에 파산미 면책이 실제 이제 오는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된 상태고, 아마 조만간에 이 정도 하면은 파산미 면책 결정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예, 요렇게 해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건,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시고 동산 압류까지 당하신 분의 그 파산 및 면책 사건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. 이후에 실제 파산 및 면책 결정문이 떨어지면 뭐 추가로 영상 하나 더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